젊은 시세는 눈을 감고도 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주식 투자하면서 대시세 분철 초동 단계에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것은 앞뒤 제일 것 없이 질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게 또 가다가 많아 아니면 불안하니까 조금 샀는데 날라가 버렸다든지 나중에 이제 덥석 사고 나니까 이제 쭉 빠져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흔하죠. 대시세 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되고 추격 매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를 할 때 집중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대부분 호가 몇 호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거 호가 한 두세 개 이 호가 때문에 못 사고 놓쳐버려 가지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호가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대시세 나는 종목들 소위 말해서 젊은 시세죠. 젊은 시세라는 것은 바닥에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이 바닥에서 젊은 시세라는 것은 윗꼬리 아랫꼬리가 막 크게 움직이면서 가다가 윗꼬리 쭉 단다든지 그러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깔끔하게 말끔하게 주가가 양봉을 치면서 장대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장대 거래량의 장대 양봉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갭을 동반해서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세 강력한 시세는 대시세 종목은 상승 각도도 가파를 뿐더러 이게 상승 양봉이 나와도 시원시원하게 찍어버리면서 아주 강할 때는 상한가도 찍어버리면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시세 우리가 대시세 폭발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의 시세는 우리 사케다 5법에 보면 적산병이라고 있죠. 적산병 사케다 5법에서 우리가 아는 적산병이 나오죠. 적산병이 나오는데 이 적산병이 딱 쳐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적산병이죠. 적산병이 나와요. 양봉이 3개가 내리꽂아서 나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적산병, 흑산병, 사카다 5법이 다시 등장하는 거죠. 적산병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산병 출현 이후에도 양봉이 계속해서 양의 기운이 많아야 주가가 강력한 종목은 양의 기운이 많아요. 음의 기운이 많다는 것은 정강 후약의 형태가 나와야지 음봉이잖아요. 전약 후강의 형태 후장으로 갈수록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양봉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봉이 많을수록 신뢰도도 높고 대시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상승 시세 초기부터 이 적산병이 발생되면서 양봉으로 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양봉의 길이가 이렇게 단봉보다는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착착 시원시원하게 뻗어 올라가는 종목일수록 더 강력한 시세가 펼쳐지는 것이고 이 몸통의 길이가 길어야지 몸통의 길이가 길수록 더 강력한 상승이 나타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양봉 이후에 갭을 동반하면서 우리가 30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갭을 동반하면 이 갭을 고가 저가선의 비어있는 이 갭 이런 돌파갭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할 때 그 신뢰도는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가다가 윗골이 자꾸 달아대면은 이것은 매도 압력이 세기 때문에 좀 신뢰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산병의 출현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세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세가 적산병 출현 이후에도 시세가 강력한
탄력성을 갖고 있어요. 시세의 강력한 탄력성, 상승 탄력성이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강한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주가가 상승하고 역배열 상태에서 상승하다 보면 5일선 주가가 여기 있고 5일선, 21선, 61선, 121선, 200일선 이런 식으로 역배열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장기 이평선일수록 위에 위치한 것을 주가가 맨 아래에 있고 이것을 역배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역배열 상태에서는 올라올 때 이런 것들이 다 저항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저항선을 너무나 쉽게 올라쳐 버린다는 거죠. 저항이 저항 같지 않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시세 탄력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별다른 저항 없이 단숨에 거침없이 상향 돌파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상승 탄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라는 증시격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차트 분석을 할 때 이 캔들 차트, 봉 차트, 다른 말로는 봉 차트라고 그러는데 봉의 형태 중심으로만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거래량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왜 거래량이요? 거래량이라는 것은 뭡니까? 매매가 사고 팔고가 치고받고 할수록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수만이 돼야 돼요. 특히 초대량 거래가 수만이 돼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형성이 됐을 때 강력한 시세가 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하게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지난 6개월간 우리가 봉 차트를 볼 때 120일간 6개월이면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빼면 120일 동안 반년 동안 전례 없이 거래량이 증가된다든지 이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 그 신뢰성은 대단히 커지는 거죠. 6개월 동안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던 이 초대거래량 장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 이것은 기존에 그 아주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완전히 손바뀜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거래량이 그러면 자전거래가 될 수도 있어요. 자전거래가 되면 이것은 좀 영향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래조차도 영향가 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자전거래를 하면 이 가격이면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받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래일지라도 괜찮다. 그 거래 물량을 받아가지고 초대량 거래가 연속해서 수만이 된다 하면은 얘는 자전거래 받은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다. 모종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바닥에서 거래량 장대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장대 거래량이 연속해서 증가가 되면서 거래량이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어질 경우에 바로 대시세 종목으로 부상 확률은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시세의 특징은 적산병이 출현되고 이 적산병이 예를 들어서 적산병이 아니고 갭을 동반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돌파갭 내지는 적산병이 아니고 그냥 장대 양봉으로 상한가더라고요. 지금 30%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12%, 10%, 12%, 15% 이 가격 제한폭이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30%잖아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 이후에 양봉 두 개 했다 잠깐 눌린 척 하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굳이 꼭 적산병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적산병일수록 그 신뢰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만큼 이 종목을
초기에 매수했던 사람은 매도할 의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그런 이후에 상승을 한다. 상승을 할 때는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 강력한 대시세 종목들은 주로 어떤 지점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입니까?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5일선이라는 것은 거래일 기준으로 5일 동안의 이동평균선 5일선입니다. 그러니까 종가일 수도 있고 고가일 수도 있고 시가일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주로 쓰는 것은 종가 기준으로 5일 이동평균선을 씁니다. 그러니까 5일간의 주가 거래 종가를 다 더해 가지고 5로 나눠주면은 바로 5일 이동평균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 중간중간 한두 개의 음봉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5일선을 살짝 깨가지고 물량이 툭 튀어나와요. 5일선을 깨면 물량이 나옵니다만은 종가에는 항상 5일선을 반드시 갖다 놓는 경우가 많아요. 대시세 종목들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후에 이제 그런 것을 몇 번 목도를 하게 되면 장중에 물량이 나와도 잘 안 팔게 만드는 거다. 팔아버리면은 이게 후회가 돼버리는, 그 다음에 이제 날라가 버리는 경우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 흔들려도 가지고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틀어 막아 버린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차익 물량의 매도 물량을 완전히 틀어 막아 버린 거예요. 매물 압박을 완전히 경감시켜 가지고 이 주식은 무조건 된다 라는 자기 강화 현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를 쳐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저 꼭대기 어느 수준에 갔다가 애들이 엿장수 마음이겠습니다만 이 정도 되면 내가 팔아야 되겠다 했을 때 이제 장대 거래량으로 다시 한번 터져 나오면서 저 바닥에서 형성됐던 거래량 그 수준 내지는 그 이상이 터져가면서 상투를 치고 그 다음에 5일선을 이탈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종가상으로 5일선을 이탈하면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젊은 시세 대폭발이 예고되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방법이에요. 과거에 이 신성 델타테크의 형태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주가가 바닥에서 최근 근래 없이 적산병이 발생이 되면서 강력한 상승을 하면서 6개월 이내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거래량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세가 뻗어 올라가는데 주로 5일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이게 보라색이 5일선이지 않습니까? 5일선의 종가 여기서 살짝 이탈한 적이 있지만은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아주 초강력으로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 버리는 거죠. 이렇게 끌어올려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5일선을 이탈하고 여기서 이제 들쭉날쭉하면서 단기 고점을 찍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장대 거래량의 장대 음봉이 나오는 자리, 그런 자리가 매도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다시 한번 가격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산병을 발생하고 장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랠리가 나왔죠. 그러나 이때는 이제 5일선을 중간중간 깨면서 이탈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바닥 시세에서 처음에 올라갈 때는 아주 초강력으로 올 때는 5일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좀 이격이 많이 벌어지거나 너무 올랐을 때는 11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강력하게 이제 상한가를 좀 곁들여가면서 움직인 종목은 5일선이 무조건 지지가 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예로 해서 클로봇이라든지 이 로봇주 최근에 잘 갔죠. 강력하게 상승해서 5일선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당기면 5일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죠. 다시 여기서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여기서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5일선을 살짝 이탈했지만은 5일선 지지받아 다시 5일선 뚫은 자리 매수 자리죠. 양쳐 올라가고 5일선 지지를 이제 깰까 말까 장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 상투가 아니니까 아직 고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하튼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필옵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필옵틱스 주가가 이게 지금 보라색이 5일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천에 들어갔고 그날 양봉에서 추천에 들어가 가지고 추가로 상승을 했고 우리가 이것은 눌림목 매수라고 하죠. 그리고 이 보라색이 5일선이에요. 5일선을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5일선을 깼죠. 그러니까 5일선 깬 자리에서 매도가 됐습니다만은 다시 눌림목을 거쳤다가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N자 파동의 형태를 그리고 5일선을 돌파하는 지점이 다시 매수 자리가 돼서 5일선을 깨지 않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면서 단기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200%라는 고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종목이 이 필옵틱스 유리기판 대장이죠.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듯이 이 대시세 종목들은 주로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인다. 이런 기본 논리를 갖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중에는 잠깐씩 흔들릴 수가 있어요. 5일선을 일시적으로 깨더라도 종가 관리가 나오면서 5일선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대신 5일선하고 이격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면은 5일선하고 이격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면 잠깐 쉬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5일선 지지력 테스트를 받는 경우가 있고 5일선을 안 깨면 다시 또 상승을 추가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띈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젊은 시세, 대시세 종목 바닥에서 초급등주의 매매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바닥에서 적산병이 출현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 다음에 시세가 강력한 상승 탄력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라고 해서 초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움직인다.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올라가야지 거래량이 점점 줄어든다 라는 것은 주가는 가더라도 조만간 고점에 도달한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움직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파는 물량을 소화하면서 그냥 더 센 매수 세력이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주가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재투자TV를 반드시 구독, 좋아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법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만은 천재투자TV에는 이러한 기법 풀 영상을 여러 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위해서 남기고 있고 그 다음에 쇼츠 영상으로 해서 답답하신 분들, 긴 영상 보기 싫어하신 분들은 기법을 딱딱 요약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추천주부터 해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클리닉까지, 진단 클리닉까지 전부 다 해주고 있는 최고의 유튜브 채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를 해주시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장중에 실시간 최고의 종목 급등주로 해서 여러분들 대박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르고라는 채팅 어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겁니다. 이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 채팅 어플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는 24명이나 되는 업계 최고수 전문가들이 이 최고급 정보 잘하는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수익도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정보를 전부 다 무료로 리딩을 해줘 버리니까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겁니다. 바로 무료로 전부 다 리딩해 주는 곳 바로 오르고 채팅 어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두말하면 잔소리 무조건 오르고 채팅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겁니다. 이 오르고 채팅 어플은 어디에서 다운받습니까?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같은 거는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보면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이 있으면 이걸 설치를 하세요. 설치를 하시고 간단하게 무료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이라고 아이디 비번 쳐라고 나와요. 그럼 무료 회원 가입해야 로그인 아이디 생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로그인해서 공개 채팅방이 들어오면 공개라는 것이 무료 채팅방이에요. 이 전체 전문가들
이 스크롤 내려보면 쭉 돼 있습니다. 24명이나 되는 전문가들을 제한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전문가에 대해서 평생 무료로 다 입장이 됩니다. 전문가 너무 많다면 전문가 사진을 눌러보면 전문가 프로필 투자 성향이 나와 있으니까 나하고 좀 호흡이 맞겠다 하시는 분은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입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박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